최근 들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대립이 눈에 띄는 판결이 6월, 7월 연이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것의 재판이다 이런 목소리가 들으면서 그간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있었던 판결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GX 칼텍스가 707억 세금 부과를 받은 것은 지난 2004년이에요. 근데 2004년에 부과를 받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짚어 올라가면은 1990년 10월에 일단 세금을 내라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조세관면 규제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절세를 하기 위해서 GX 칼텍스가 우리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 당시 이제 상장하기 전입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조건이 있어 좀 세금이 낮아지는 모양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간을 끌다가 만기가 되는 2003년 12월까지 상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결국은 속된 말로 이제 세금을 두드려 맞게 되는데 그게 700억이 넘었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대법원 재판을 이어오다가 대법원에서 재심 필요 없다 청구 기각까지도 했었는데 이게 지난 21일에 헌재로 넘어가서는 헌재는 이 재판 취소다, 판결 취소다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두 회사가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세금과 관련된 이 판결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21일 날 같이 받게 됩니다. AK 리테일, 이제 과거의 이름이고 지금 이제 DS 리테일로 DL 리테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래는 이제 KS 해운. 자, 세금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청구를 기각했는데 헌재에서는 이 재판을 뒤집어서 취소를 했다. 이런 사안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과 헌재의 판단이 이렇게 갈리는 것은 해석의 차이입니까? 갈등의 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법령의 해석의 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위헌이라는 게 지금 그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이라는 걸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정위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제 문제되고 있는 거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판단하는 질적인 한정위헌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대법원과 헌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석하는 것. 좀 주관적이네요. 예, 그 해석이라는, 왜냐하면 법률을 해석할 권한은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에게 최종적 판단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면 위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사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은 좀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우리는 헌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해석의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되면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기본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정할 만한 어떤 법적인 그런 기구나 아니면 장치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판단 중에 이제 판단 대상 중에 법원의 판결은 원래 공식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 판결을 하거나 아니면 하급심 법원이라도 판결에서 확정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헌법재판소가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긴 하지만 일부 판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을 냈을 경우에는 그 판단을 내린 판결에 대해서 또 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또 해줘야 되는데 법원은 헌법재판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좀 충돌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이제 대법원에서 헌법을 해석을 해서 이러해서 이 법률에 따라서 이 법규에 따라서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을 한정위헌이다. 이제 헌재에서 이렇게 보는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법률에 기반하긴 합니다만 결국 재판도 사람의 해석과 말에 따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차이 그리고 또 입장에 따라서 그 해석을 또 달리할 수 있는 위헌적인 또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미묘한 감정의 대립인 건데 대법원은 근데 한정위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예, 뭐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이제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내리면 되는데 이제 네. 변형 결정이라고 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뭐 한정 합헌, 한정 위헌, 뭐 입법 촉구, 뭐 헌법 불합치 이제 이런 결정들을 막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 해석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까지 가져오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인데 네.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의 해석 적용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가지는 것이 헌법상 너무 명백하고요.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변형 결정들을 통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권한을 좀 키워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좀 수위가 차가지고 끝까지 갈등의 극한에 온 것이고 예. 지금은 서로 이제 핑퐁을 하면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존중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헌재와 대법원의 대립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도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은 대법원과 헌재 굳이 이제 두 사법기관 중에 어디가 더 상위 기관이냐. 상위 기관이 하는 해석을 그래도 좀 더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 헌재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중요한 뭐 탄핵소추 판결도 다 보호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물론 그게 답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법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판결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예. 서로 그 관할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관할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이 이제 헌법상 기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헌법재판소도 어쨌든 헌법의 근거를 갖고 있는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그 헌법상으로는 권한이나 아니면 역할 같은 게 딱 나뉘어져 있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헌법재판 케이스들이 많이 쌓였고 그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 국회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정치적 해석은 어떻게 보실지. 현재 이제 경찰과 검찰의 그런 갈등이나 최근에 등장하는 뉴스들이 이제 전 정부가 했던 잘못에 대한 정상화 뭐 이걸 이제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법원이 조금 더 우위를 독점한 거 아니었냐. 정치적인 어떤 그 비호 아래 혹은 뭐 안에 있어서 울타리 안에 있어서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사법 신뢰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사법기관들이 행하는 그런 판단이나 아니면 뭐 그런 조치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생각보다는 이제 법리적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논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런 타법기관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또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나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학술적 논의,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국민적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사법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더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 간의 충돌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권한 다툼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조금 더 이제 법을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예민하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의 문화적인 바탕으로 이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제에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좀 뭐 어려운 용어들도 등장하고 두 갈등 사안을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는데 이 사안들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차후에 또 추가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